네, 이번 시간에는 그 드론, 실제 그 드론을 제작하거나 개발하는 회사에서 드론을 그 제작, 개발, 연구를 하기 위한 과제를 획득하기 위한 그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을 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은 이것을 포함해서 약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기관에서 이것을 2018년, 19년에 획득해서 19년, 20년까지 실제 수행을 하고 개발하는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안을 해서 획득하는 내용들에 관련된 제안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제안이 이제 성공이 돼서 저희들이 과제를 획득한 이후에 수행을 통해서 그 내용, 결과물들이 나오는 내용에 대한, 그다음에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차로 교통정보 측정 드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스타트업 하는 회사 아니면 이제 처음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회사들한테 창업 성장을 위한 이제 기술 개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으로다가 나온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다차로 교통정보 측정 드론 시스템, 뭐 말이 좀 복잡하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차로로다가 그 다니고 있는 차량을 드론으로 얼마나 차량이 지금 빨리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몇 대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빨리 달리고 있는지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측정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이러한 단계로 제안을 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심사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 배경, 목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렇게 개발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개발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져서 잘 만들어져서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발 역량을 사실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나 정도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절차로 다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그 개발 전략을 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을 성공과 타당성이 우리한테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안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하나씩 보시면서 내용도 설명하면서 어떻게 썼구나라고 하는 내용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큰 제목 중에 이제 제안의 배경과 목표에 관련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그 소 제목들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죠. 그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하는 게 제일 궁금할 테니까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제안을 하게 한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 남들 다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남들하고의 차별성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은 무언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해가는 과정이 이제 처음 큰 제목, 배경과 목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그 첫 번째 화면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이렇게 한 개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전체의
그 개념도를 그려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관심 있게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해를 시키거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개념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도로고요. 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을 과거에는 옆에서 이렇게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옆에서 옆 차선에서 맨 갓길로 다니는 차를 이제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은 이제 해당되는 차량이 몇 킬로로 얼마나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왜 이런 걸 측정하느냐 하면 실제 원래 이걸 측정하고 있는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도로에는 항상 그 루프 검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그것들이 매년 아니면 또 2년에 한 번씩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현장에서 실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할 때 이러한 장비를 여기다가 놓고, 이러한 장비를 갓길에다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차로의 제일 갓쪽 차로의 차량이 지나가는 속도와, 그 다음에 이 감지한 시스템에서 원래 깔려 있는 그 루프 검지기나 이런 데서 그 측정된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이제 확인해 보게 한 게 바로 실제 그 표준 검사 장비라고 해서 교통 정보를 이제 틀리게 생성을 하느냐 맞게 생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점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해서 여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는 제대로 도로가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검교정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밖에다 설치해서 제일 갓쪽 차로는 이 레이저를 지나가는 거를 이제 커팅하면서 지나가는 걸 가지고 차량의 속도를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차가 지나가는 동안에 요 옆에도 또 지나간다라면 다른 차로는 사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 차로를 가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샘플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를 여기 드론으로다가 이제 공중에 띄워서 이 드론에다 이 센서 장비를 싣고, 그 다음에 각 레인을 동시에 3개의 레인을 레이저 빔으로 쏘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3레인을 동시에 다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상한다, 이런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교통정보 측정기라고 하는 이러한 레이저 장비를 축소를 시켜서 이러한 드론에 탑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실제 자동으로 비행해서 도로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차로를 동시에 하나도 빠짐없이, 샘플이 아니라 실제 그 모든 차로를 다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스템을 구상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는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 전체의 개념과 개요를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게 된, 개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를 이제 설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게 먼저 주제가 해당되는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2, 3,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이제 요구가 있다. 사회나 아니면 현장에서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의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은, 어느 특정 장소마다 교통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수집한다든지 할 때, 현재는 이제 사람이 직접 카운터기를, 계수기라고 하죠. 그걸 들고서 그 주변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거를 이제 손으로다가 일일이 카운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냐면은
주로 큰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럴 때 교통환경평가라고 해서 그런 걸 다 이제 여기 도로에는 지금 차가 몇 대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이제 그 트래픽이 발생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측정하기 위한 그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술 개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ITS 아시죠? ITS는 이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이라 해서 지능형 교통 체계에서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 도로변에다가 그 레이저 센서를 놓고 그다음에 차량이 지나가는 거를 직접 찍어 가지고 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장비와 그 데이터 값을 비교해서 이게 틀렸네 맞았네 하는 기준검지기와 같은 역할을 그런 식으로 사람이 가서 직접 측정하고 한다는 건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기술로 효율성 높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을 까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복합 목적의 교통 수집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뭐 간단하게 여기 설명한 내용은 어, 교통을 측정하는데 뭐 임의로 편하게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성능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도 좋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상까지도 그 수집도 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요구 사항이다. 이런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스템이고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안을 하게 된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는 쪽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장표겠죠. 우리는 제안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기술적인 어떤 차별성도 있고 분명히 이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설명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우리는 그냥 그 무조건 잘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스마트한 무인기 기술이 이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ITS 관련되어 있는 정보 수집 기술과 일단은 그 융합시켜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융합을 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시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교통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충분히 고도화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이제 유사한 솔루션들이 만들어지는 쪽으로다가 그 유도가 될 것이고 확대가 될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독창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지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우리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세 가지가 그 차별성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효과까지 다 포함돼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팩터를 뽑아내는 게 내가 그 이렇게 만들어야 될 어떤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할 때는 항상 개발을 제안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에 매우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두 번째 큰 제목이죠. 개발 전략. 난 어떻게 개발할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담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기술 개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개발 전략을 잘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 개발 전략을 세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 기술과 구현 관련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발 내용하고 접근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은 제목으로 보면 개발 추진과 그다음에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겠소라고 하는 그 디테일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크게 그 이렇게 센서, 비행기 센서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그 나머지 이제 실제 그 차로의 차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레이저 검지 시스템은 나는 또 어떻게 구현할 거요? 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영역이 사실은 이제 개발의 전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할 겁니다. 이 앞에는 이제 전체를 설명한 얘기고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협업화, 운영 방안. 이거는 이제 나 혼자 개발을 하고 나서 사업화를 하기 위한 내용도 개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랑 어떤 식으로다가 협업을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제 팔려나갈 거나 아니면 시장에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어떤 결과물의 성능이라든지 이러한 그 정량적인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다 전체 개발 전략을 이제 설명합니다. 예, 개발 전략의 첫 번째 장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개발 개요 추진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이제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크게 나눠지는 기술적으로 나눠지는 영역 세 가지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각 그 영역별로 디테일한 그 개발해야 될 이제 소 항목들, 뭐 꼭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하나하나의 소 항목들을 다 이제 개발을 하면은 개발이 다 되고 이게 전체 우리가 개발한 이 사업에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산업용 그 자율비행 무인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죠.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의 그 무인기 시스템의 탑재가 되어야 될 실제 차량을 검지하는 레이저 검지 시스템, 센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설명했듯이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시장에 런칭을 하는 것도 개발의 일환이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하나씩 보시면은 먼저 이제 무인기 시스템 중에서 만들어야 될 거는 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 제어 시스템을 이제 FCC 이 부분들을 전에 설명드린 바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하고 영상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장치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가 넘어온 거를 지상 쪽에서 이제 받아서 관제를 하거나 데이터를 그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그 지상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이 네 가지 영역을 개발해야 되는 게 비행기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레이저 검지 시스템 쪽에서는 해야 될 게 센서, 그 다음에 그 드론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레이저 검지를 할 수 있게 그 센서를 읽어서 데이터를 걷어올 수 있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걷어오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대진대학교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산학협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루젠 드론과 대진대학교와 같이 일을 하되 블루젠 드론에서는 기체를 중심과 전체 시스템을 중심으로 했고 대진대학교에서는 실제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를 가지고 차량의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업무를 나눠서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도로 쪽의 시스템 전문 메이커거든요. 이런 데와 사전에 연계가 돼서 같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발을 해 나가면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충분히 이제 그 나중에 실제 사업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이런 데와 같이 열심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전체 개발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한 그런 그 개발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이제 개발 개요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간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주요 꼭지들은 이거다라고 설명이 있었다면, 이번에 대한 그 개발 개요 설명은 이제 시스템 구성 부분입니다. 시스템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 개발해야 될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을 여기다 나열해 줌으로써 앞서 설명했었던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방법과 그 다음에 구체화된 시스템의 형상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그 아직 이 시스템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이걸 평가하려고 심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아까 설명했었던 이제 비행 제어 부분은 이거고요. 비행 제어 부분, 그 다음에 통신 부분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 차량을 센싱을 하고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그 센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적인 부분이고 좀 그 비행기 관련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짐벌, 요거는 뭐냐면 이 센서 부분을 그냥 비행체에 다는 게 아니라 비행체가 흔들려도 센서 부분은 계속 한 곳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짐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사실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찍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가 상황 내용을 영상으로 또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카메라까지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돼서 드론 위에 이제 탑재가 되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 쪽을 보시면은 당연히 이쪽에서 전송해주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통신 부분이 있고, 이 통신 부분이 바로 그 컴퓨터 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서 컴퓨터 부분에서 이 드론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데이터 내용과 그 다음에 제어 영역을 여기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커맨드를 내려주기도 하는,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기도 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관제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데, 이 내용은 결국 요거는 노트북이나 PC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교통정보 측정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것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 하드웨어는 사실 별거 없이 노트북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전 페이지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 아이템들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 비행기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그 시스템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될 기술적인 꼭지가 뭐뭐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구성 중에서 이제 주로 무인기 관련한 영역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또 지상 측, 그 다음에는 이제 센서 측을 나중에 설명할 예정이니까 먼저 비행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그 FCC를 사용해야 되는데 산업용이기 때문에 매우 신뢰성을 필요로 하니까 미션 컴퓨터와 그 다음에 플라이트 컴퓨터를 같이 해서 두 개의 FC를 가지고 이제 운영되게끔 개발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전원을 부분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축 그 짐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짐발은 뭐에 쓰느냐면 이제 센서부를 장착하기 위한, 센서가 계속 흔들리면은 이제 측정을 못하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짐발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단 영상을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내기 위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영상을 통신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영상과 통신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상 쪽이지만 비행기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는 그 비행기를 제어하고 비행기와 통신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동식 이게 무언가의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 항목들을 다 개발하면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최종 목표의 비행기 부분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다음은 이제 비행기 그 드론 시스템 영역을 설명을 했으면 이제는 탑재돼야 할 탑재 장비 그 다차로 레이저 검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이제 비행기와 관계없이 얘 하나만으로도 일단 레이저 검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검시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커다랗게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검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지하고, 그 다음에 측정해내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고려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러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이죠. 다 모듈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좀 더 블럭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면, 하드웨어는 주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포트,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인터페이스 슬롯, 이런 거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UART죠. 그 다음에 이더넷, 이런 통신 포트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센서 세트와 이제 통신을 하면서, 그 다음에 통신 장비를 통해서 밑에 있는 여기 통신 시스템 여기 있네요.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밑에 있는 메인 장치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형상의 하드웨어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설명을 한 거고, 이쪽에서 보시면 아까 여기 설명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OS는 여기는 이제 리눅스가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OS와 OS 이 하드웨어에 필요한 드라이버까지 만들고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것과 이것이 더해져서 이러한 하드웨어를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검시 시스템 계속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레이저 검시 시스템의 컨트롤 모듈을 설명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레이저 센서 부분입니다. 센서. 근데 이 센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센서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형상의 센서입니다. 요 형상의 센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개, 이거 한 개는 렌즈가 두 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쏘고 하나는 받는 수강, 그 다음에 발광에 해당되는 센서의 형상이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한 레인을 측정을 하는 거고, 요 두 개가 각각 다른 레인들을 측정해서 여섯 개가 총 되는 건데, 요거에 하나에 해당되는 이 센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센서 세트라고 합니다. 요 센서 세트는 이제 여기 그림이 작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는 이쪽 방향을 보고 하나는 이쪽 방향을 봐서 여기가 약 4m 정도를 되게끔 만들고, 차가 지나가면은 이제 들어왔을 때 얘가 디텍션 됐다는 걸 알게 되고, 더 지나가서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이쪽 게 디텍션 된 걸 알겠죠. 그래서 두 센서가 디텍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요 길이와 시간차를 가지고 속도를 측정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요거 두 개를 보는 거지만, 실제 전체 요렇게 되어 있는 전체 뭉치는 바로 이렇게 이제 비행기에 탑재가 돼서 동시에 이렇게 세 레인, 많게는 지금 네 레인까지 그려놨는데 실제는 세 레인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레인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이제 센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도 설명은 됐었지만, 이제 사업화는 크게 협업하는 업체들과 그 다음에 실수요자 쪽에 관련된 영역을 협조를 구해가면서 개발합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업체들은 실제 도로공사라든지 이제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을 받아서 그 공급하거나 수행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구매에 관련된 동의를 받아서 갑니다. 라고 이제 제안서에 집어넣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 마지막으로 써야 될 이러한 기관 같은 데서는 자문까지 얻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뭐 내용이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제 사업화를 할 때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적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제안서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개발 추진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그 개발 전략에는 그 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돼서 항상 이제 이렇게 그 차트를 그려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이야 뭐 개발하는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축별로 나는 어떻게 해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자 보면은 1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시험한 다음에 2단계로 가는 투스텝으로 가겠습니다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여기까지 중간에 1단계에서 이렇게 통합 시험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검증된 걸 가지고 이제 1단계, 2단계로 접어들어서 같은 것을 두 번째 반복을 해서 이제 최종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제안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 그다음에 그 목표에 따르는 구체적인 이제 이 성능 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개발 전략을 설명할 때는요. 그래서 최종으로다가 그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 정량적인 내용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량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성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일단 될 수 있는 대로 정량적인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 성능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해당되는 측정 방법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측정 차로는 난 3차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일단 써놨고요. 그 다음에 측정 오차는 3%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지율은 잊어버리지 않고 100%다 일단은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풍성,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사실 이제 비행기의 성능인데 어쨌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최소한 초속 12m의 강풍에도 나는 견디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최종 개발 목표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항상 이제 모든 개발 전략의 마지막에 목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인,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정량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차별성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관련하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그 시장에 이제 접근해 나갈 건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 큰 여러분에게 디테일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사업화 전략 부분입니다. 이 사업화 전략을 설명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냐. 뭐 다 똑같이 만든다 아니면 뭐 나도 좀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서는 굳이 개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새로운 공략이나 아니면 새로운 영역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차별화 전략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해외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라든지, 우리와 유사한 거나 아니면 뭐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이전 버전들이
이랬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데에서 장단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이게 설명을 하죠. 국내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까지는 못 왔지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진행되어 온 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 설명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특별히 이러한 식의 차별성을 둡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축약해서 쓴 내용이지만 어쨌든 앞에 설명되어 있는 장단점에 비해서 우리가 장점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운영 효과, 그 다음에 가격 경쟁,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요소들을 잘 찾아내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제 효과를 얘기한다면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가격 경쟁력을 이제 비교하려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의 비용, 그 다음에 내가 만들었을 때 이제 비용이 얼마나 줄어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와 같은 그 목적으로 차량에 아니면 교통량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썼던 것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불편한 거를 뭐 소요 인원이라든지 혼잡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이렇게 놨을 때 분명히 이제 비싸지고 아니 그 가격대가 많이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그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단계별 사업화 전략인데 이건 아까 그 개발에서도 마지막에 설명을 했던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사업화를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가서 결국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0년, 22년, 24년, 그 다음에 국내, 해외, 그 다음에 우리는 생산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해당되는 금액들은 이렇게 그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게 결론이죠. 아까 뭐 이러한 단계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했었던 이런 데와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 더 구체적인 걸 보시고 싶으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걸 제안하는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개발 역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그 개발하라고 허락을 해줘도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간 기업의 기업 역량은 주로 이제 총괄하는 책임자, 그 다음에 회사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하는 일, 이런 일을 설명하는 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우리는 매우 적합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그런 장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우리는 사전에 이런 R&D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특허 같은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전문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안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제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어서 간략하게 요약 내용만 썼는데, 뭐 참고로 이 과제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그 금액은 약 한 1억 8,700, 1억 9천 정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과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것으로 일단 설명은 다 마쳤는데 그 외에 더 자세한 자료들은 제가 드린 자료의 뒤에 보면은 첨부 자료들이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제안 발표를 하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혹시 질문했을 경우에 바로 장표를 띄워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뒤에다 붙여 놓습니다. 실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에 이제 뒷자료들은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